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을 해서 스위치하고 캐패시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항을 만들죠. 그렇죠? 근데 스위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단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차지 인젝션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클락 피드 스루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채널 내에 들어있는 여러 전하들이 스위치가 켜지고 꺼질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캐패시터의 신호의 값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따질 때는 노이즈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클락 피드 스루입니다. 클락 피드 스루라는 거는 전압은 클락을 여기에서 게이트에다 주면서 이 스위치를 껐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이쪽으로 전달되고 하는 거를 컨트롤을 하는데, 이 전압은 이 트랜지스터를 껐다 켰다 on, off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 이게 페르시릭 캐패시턴스죠. 이 캐패시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 캐패시터가 이게 커플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껐다 껐다 하는 것이 그 전압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여기로. 그러나 이 캐패시터 값이 워낙이 작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 뭐 수볼트, 5볼트, 10볼트를 왔다 갔다 해도 여기에 그 영향은 몇 미리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레벨이 크다든지 전압 레벨이 크면 몇 미리볼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데, 이걸 점점 줄이는 경향이죠. 파워 서플라이를 줄이죠. 왜 줄여? 전압을 왜 줄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적이 뭐야? 네,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전력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 전력 소모는 파워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자승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전압을 줄이면, 파워 서플라이 전압을 줄이면 전력이 자승에 비례해서 줄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력 얘기하면 파워 서플라이를 줄이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를 줄이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볼테이지의 스윙 레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수미리볼트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 자꾸만 이렇게 조건을 나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요 클락에 의한 신호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캐패시티브 피드 스루 혹은 클락 피드 스루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요 캐패시터와 요 캐패시터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캐패시터를 줄이면 좋아요. 요 캐패시터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얼한 디바이스를 만들면 제일 좋을 텐데, 현재 기술로 아이디얼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요 캐패시터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사이즈를 줄이면 돼요. 작은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뭐 마이크로치론이고 어디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사이즈를 뭐든지 자꾸만 줄이려고 그러는 게, 사이즈를 줄이면 페르시릭한 이 캐패시터 값이 줄어서 특성이 좋아지고, 물론 같은 다이 위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어서 단가도 내리고, 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점점 작아지면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형제끼리는 비슷하지만 쌍둥이는 더 비슷해요. 맞죠? 네, 그래서 디바이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바이스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면 뭐가 좋을까요? 미스매치가 줄어들어요. 미스매치가 줄어들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들 사이에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좋은 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락 피드 스루의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스위치의 값이에요. 이게 VDD라고 하는 게 전압으로 껐다 하는 그 VDD의 값이 여기에 있는 요 캐패시터와 요 캐패시터의 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근데 이 캐패시터 값이 오버랩 캐패시턴스 값이 워낙에 뭐 이것보다 이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제에 나옵니다. 수만 배 작기 때문에 요 전압은 수 미리볼트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더미를 하나 쓴다. 그래서 더미를 써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좌지되는 걸 갖다가 이 더미를 써갖고 더미에서 받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 같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갖고 쓰다가 써보니까 아이디어는 그럴듯한데 이것도 껐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또 이리로 가니까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미안. 그래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게 트랜스미션 게이트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렇게 P 채널과 N 채널을 맞물려서 쓰는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껐다 함으로 해서 생기는 요 채널에 있던 차지가 요리로 가는 거가 안 좋아서 요리로 가는 거를 요리로 빼려고 두 개를 묶어 놓은 건데 사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클락이 켜지고 다음 클락이 켜지는 게 시간차 여기가 오버랩이 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버랩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딱 끄면 여기 있는 차지가 이제 요리로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바라는데 사실은 가려면 이 트랜지스터가 턴 온이 되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시간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한 것만큼 아이디어하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이디어 상으로는 이거보다는 very very good idea 라고 생각을 해서 스위치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P 채널과 N 채널을 두 개를 맞물려 가지고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차지 인젝션과 클락 피드 스루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클락을 딱 꺼면 여기 있던 차지가 여기로 싹 감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전압이 변화가 생긴다. 증가가 되겠죠. 그 증가되는 모양새가 이렇게 증가가 되든지 혹은 꺾어질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는 차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런 차지가 우리가 생기게 될 거고 여기는 지금 차지 인젝션에 대한 겁니다. 차지 인젝션이 돼서 여기에 전압이 여기서 전압이 쭉 꺼지면 여기 있는 캐패시터, 여기 있는 캐패시터에 의해 갖고 여기 전압도 마찬가지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락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입력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위로 클락이 꺼지는 게 아니고 클락이 쭉 올라가면 여기 전압도 같이 쭉 올라가겠죠? 약간 그 모양새를 여기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또 클락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 그러면 요만큼 전압이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이게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파이스인가요? 그냥 그림인가? 스파이스면 그냥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시험 문제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요거와 요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는 거죠. 클락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또 클락이 변하면 피드 스루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젝션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면서 요거는 인젝션에 의한 거, 요거는 피드 스루에 의한 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있겠죠?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락에 의한 영향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 것이 뭐냐면 두 개를 똑같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완전히 줄이지는 못할 테니까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를 쓰자, fully differential을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쓰고 여기도 쓰니까 여기에는 클락에 의한 영향이 똑같이 가겠죠. 그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클락에 의한 영향을 무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ully differential을 씀으로 해서 이렇게 differential을 씀으로 해서 클락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무시해 줄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되겠고요. 두 개를 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영향은 캔슬아웃 시키자는 것이 이제 fully differential amplifier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고, 근데 여기에서의 영향들을 이제 좀 더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클락을 또 쓰는 아이디어를 자꾸만 이제 클락을 씀으로 해서 여태까지 생겼던 그 미세한 오차들을 없애는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그샘플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그샘플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공식에 의한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그래서 그 값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후보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한테 쌀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꼭 대통령 후보가 쌀값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이건 서민들이 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서 대통령으로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공부는 되게 잘해서 전부 다 A 학점을 다 받았는데 스위치드 캐패시티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외워. 그래서 그 영향이 도대체 몇 볼트나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쌀값을 모르는 대통령 후보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데 바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이게 몇 볼트 정도 되는 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게 해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내기 참 쉽다 하는 이그샘플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풀기도 좋고 채점하는 사람도 이 학생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평가하기도 참 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그샘플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모스펫의 일반적인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드 캐패시터 1피코페라 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옥사이드의 유니티 게인 유니티란다. 유닛 에리아 그러니까 1 마이크론 바이 1 마이크론 정도에 해당되는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그다음에 W 오버 L 뭐 그다음에 오버랩 캐패시턴스. 그다음에 트레시홀드 볼테이지 뭐 이런 것들 티피컬한 값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아마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델타 V 인젝션에 의한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젝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던 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하량.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여기가 VGS. 채널이 꺼졌죠. 그러니까 V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DD S, VDD 빼기 트레시홀드 전압. 그다음에 옥사이드의 유니티 에리아 캐패시턴스 곱하기 면적 하면 전체에 있는 차지 양이 될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캐패시터로 나눠주게 되면 델타 V가 되겠죠. 차지 인젝션에 의한 여기서 이쪽으로 쑥 들어감으로 해서 생기는 요 노드의 전압의 변화는 약 71mV, 마이너스 71mV 정도가 되고 클락 피드 스루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3V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3V에서 0V로 떨어지는 게 요렇게
디바이드가 되는 거니까 요 캐패시터와 요 캐패시터에 의해서 우리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오버랩 캐패시턴스 여기 클락은 3볼트가 될 거고 여기 오버랩 캐패시턴스 값은 400피코. 400피코 맞나요? 400피코. 그다음에 채널 캐패시턴스 채널이 아니고 로드 캐패시턴스 CL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24mV의 전압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 미리볼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시그널이 됩니다. 이건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즈가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에 보게 되면 여기엔 아마 여기 2배 정도 작게 했네. 2배 약간 작게 해서 똑같은 예제인데 여기는 볼테이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VDD로 했어요. 2.6V, 1.6V, 2.6V 마이너스 2.6V로 해가지고 똑같은 예제를 풀어놓은 겁니다. 델타 V는 여기서는 약 8mV. 이건 이제 채널 채널에 의한 차지, 인젝션에 의한 전압 변화가 약 8mV.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젝션에 의한 오버랩 캐패시턴스에 의한 차지 클락 피드 스루에 의한 전압은 여기서 보면 약 마이너스 5V 정도. 이 캐패시터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VDD라고 하는 놈은 2배가 되지. 이건 아까 2.6, 2.6이니까 우리가 5.2V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4mV. 그래서 실제로는 클락 피드 스루와 차지 인젝션에 의한 두 개의 영향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13mV의 전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의는 이제 샘플 앤 홀드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샘플 앤 홀드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회로를 디지털로 바꿔주기 위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샘플 앤 홀드입니다. 언제 어떤 값을 디지털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갖다가 디지털 값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잡아서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고 다음 순간에 또 잡고 바꿔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나는 시간에 따라서 요점 이런 점들의 값을 가지고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을 딱 샘플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전압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점을 딱 잡잖아요. 그럼 요점에서 요 값을 가지고 디지털 값으로 계산을 해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신호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시그널이 이 시그널과 같으냐? 다르죠?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요? 짧게. 샘플 앤 홀드를 되게 자주 하면 아날로그 신호랑 비슷해집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you have to pay something. 뭘 페이 해야 돼? 뭐? 파워. 또? 뭐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트랜지스터의 개수, 파워. 또 뭐 들어갈까요?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같지? 왜 갑자기 좀비 같아? 그래?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들어간다든지 파워가 들어간다든지 스피드가 느려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샘플 앤 홀드 그런 값들, 그러니까 요 값을 딱 찍어서 홀드하고 샘플하고 홀드하고 샘플하고 홀드하고 그래서 샘플 앤 홀드 회로입니다. 알겠죠? 홀드하는 시간 동안에 이 뒷단에서는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디지털 값을 얼마인가 디지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샘플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값을 유지하고 있으면 뒷단에서는 그 유지하고 있는 그 동안에 그 값이 디지털로 얼마가 되는가를 또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는 연락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 새끼가 물에 떠 있지만 발 밑에서 막 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하고 홀드하고 있고 가만히 있긴 하지만 뒤에서는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값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이렇게 본래 오리지널한 아이디얼한 그 아날로그 값에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LP판이라고 그래서 들어봤어요? LP가 뭔지 알아요? 어? 네. 본 적 있어요? 네. LP가 뭐의 약자예요? 어? 뭐의 약자야? 롱플레이일 걸 아마? 나도 확실치 않은데 롱플레이 오랫동안 판이 돌아가는데 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만하게 해서 처음에 나온 건 요만하게 도넛만하게 나와서 도넛 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그게 이만하죠? LP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이만한 거죠? 그게 롱플레이가 됩니다. 그게 거기는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아날로그죠? 그걸 갖다가 그 아날로그 때는 뭐가 제일 거기에 약점이었을까요? 약점이 뭐였을까? 응? 내구성. 판이 바늘로 자꾸 깎아 먹으니까 판이 안 좋을 거고 또 수강생 자격이 이게 좀비 성격이 있어야 수강을 해줬나? 수강 신청을 하게 해줬나? 뭐가 또 약점일까? 많이 묻다. 응? 용량이 작아. 용량이 작다.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LP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작다.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또? 노이즈가 많다. 그러니까 메카니컬하게 판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늘로 긁어가면서 바늘이 움직이는 그 각도를 센싱을 해갖고 소리로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오차가 많을 거예요.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그 LP 플레이어의 값이 음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LP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죠? CD가 나왔어요. CD가 나오고 나니까 노이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CD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값 차이가 꽤 있어요. 성능의 차이는 어떨까요? 별로 없어요. LP 플레이어는 값 차이가 굉장히 많고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CD 플레이어는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비싼 거나 싼 거나 성능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스피커는 아직까지도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음악의 전문가, 듣는 것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10사람을 놓고 실험을 했더니 CD 10개를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쭉 10개를 놓고 플레이를 시켜놓고 어떤 게 제일 좋은 건가요? 하고 점수를 매기라고 그랬더니 랜덤에 잘 못 알아맞히는 거야. 스피커는 여기서 귀가 약간 좀 예민한 편이다라는 사람 정도만 데려다 놓고 찝어라 그러면 거의 찝습니다. 거의 스피커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요 간격을 촘촘하게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다라는 것들이 전자기기의 특성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시키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샘플 앤 홀드 회로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그 샘플 앤 홀드 회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보면 돼요. 여기서 신호가 여기 신호를 켜주면 이 신호가 이렇게 가죠.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전압이 이쪽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그 전압에 따라서 여기는 차지가 축적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 스위치를 껐다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전압이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이걸 껐기 때문에 전압이 안 오다가 딱 키면 이 전압을 따라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그래서 쭉 따라가겠지. 그래서 스위치를 딱 꺼. 딱 끄면 여기 있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차지가 갈 데가 없잖아. 캐패시터에 있는 차지가. 여기에 차지가 이걸 딱 꺼버리면 여기 차지가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걸 갖다가 여기를 그래서 샘플링. 맞죠? 여기는 뭐야? 홀딩. 그 샘플링, 홀딩. 요 홀딩하는 요 순간에 여기 홀딩하는 이거 딱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홀딩하고 있지 계속 일정한 전압을. 그럼 얘를 딱 줘가지고 여기서 막 계산을 해야 돼. 이 동안에 101 제로냐, 001이냐 이걸 갖다 여기서 막 계산을 해야 돼. 저 값을 바깥으로 딱 줘. 그 다음에 또 샘플링, 홀딩 하면 요 동안에 또 던 걸 주고. 그래서 이거를 쭉 병렬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한꺼번에 값이 들어가면 팍팍팍팍 나오겠죠. 여러 개 값이 되게 빠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되겠어? 회로가 무진장 복잡해지는 거죠. 그 텔레비 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 화면이 확확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겠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 여기에서 신호를 갖다가 병렬로 막 줘야 되는데 여기 요만한 데다가 이런 회로들이 수없이 달려있는 회로가 요 옆에 쫙 붙어가지고 그 신호들을 다 주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여기에 무지하게 많은 신호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신호가, 여기에 이거 회로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화면이 있으면 옆에 텔레비전 화면이 있으면 옆에 프레임이 있지? 그 프레임이 그냥 프레임이 아니야. 이 회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다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옛날 텔레비를 보면 이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커요, 작아요? 커요. 이렇게 두꺼워요. 회로를 작게 못 만들어서 그래. 회로를 작게 만들면 이게 어떻게 돼? 작아. 그래서 백화점에 가거든 한번 봐봐. 별 차이가 없어. 이거하고. 근데 값 차이는 확 나. 왜 그러냐? 프레임이 얇으냐 넓으냐에 따라 달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프레임이 넓으니까 좀 배기 싫은데 배기 싫은 것 치고는 값이 막 50만 원, 100만 원 차이 나니까 너무하다. 하지만 회로 만드는 사람은 야씨 그거 프레임 이렇게 줄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정도 돈도 안 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3차원으로 가야 되면 프레임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프레임이 있으면 3차원으로 못 가잖아. 맞지? 맞아? 머리가 안 돌아가? 프레임이 있어서 프레임으로 2차 평면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3차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프레임이 없이 딴 데서 어디서 신호가 와야 되잖아. 맞죠? 영화에서 여러분들 3차 프레임 나오는 영화 많이 봤지? 막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서 막 찝어대고 막 별짓 다 하는 거. 그게 가능해져야 3차 TV가 나옵니다. 3디멘셔널. 전자회로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점프를 해야만 돼요. 그 점프는 뭐로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풀으면 I will pay. 나는 돈 주고 살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샘플 앤 홀드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고요. 알겠지? 네. 여기서 또 이제 이그샘플이 똑같은 이그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샘플 앤 홀드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델타 V라고 하는 놈이 델타 V라고 하는 요게 차지가 되어 있는 요 놈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게이트, 그러니까 소스. 이 VGS 이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차지가 VGS에. 근데 VGS라고 하는 놈은 VDD 빼기 Vin이 된단 말이죠. 어? 그 입력 전압에 비례하는 차지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값이 항상 뭐든지 일정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일정하게 노이즈가 생긴다, 뭐 일정하게 스피드가 느려진다, 뭐 이러면 문제 해결하기가 쉬운데 조건에 따라 매번 그때 달라진다. 이거는 해결하기가 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입력 전압에 의한 차지 볼테이지의 변화가 입력 전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치 아프다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 전압이 1V일 때, 0.5V일 때, 0.05V일 때 입력 전압이 이렇게 바뀔 때 DC 옵셋에 대한 값을 찾아봐라 하는 거니까 1V일 때는 4mV,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값으로 마이너스 8이지만 마이너스 8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일정한 값이라면 훨씬 더 일정하기만 하면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에다가 그 전압을 같이 넣어주면 캔슬아웃 될 거 아니야. 그지? 쉽게 없앨 수가 있는데 이게 막 변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차지 인젝션을 없애기 위해서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고 더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하지도 않고 이것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기는 쓰지만은 트랜지스터의 임피던스 값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회로를 할 때 보면 항상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임피던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회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쪽을 보게 되면 스위치가 커졌을 때 이쪽을 보게 되면 임피던스 값이 얼마나 해야 좋을까요? 여기 있는 볼테이지 소스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 이거는 무한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로. 그죠?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는 되게 무한대에 가까운 좋은 입력단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딱 붙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땐 이거하고 병렬 값이죠. 임피던스 값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상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보이게 하고 요 다음 단에 가갖고 요렇게 써서 요건 아까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늘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여기 회로에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로를 일반적으로 샘플 앤 홀드 회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회로의 특성을 그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클락이 여기 있는 요 클락을 가지고 켰다 껐다 이거 스위치를 on and off를 계속 할 때 입력 신호가 이렇게 아주 예쁜 사이누소이달 웨이브가 들어간다면 여기서 어떤 값에 의해서 홀드를 하고 있다가 트랜지스터가 요 스위치가 딱 켜지게 되면
요 값이 요리로 쏙 들어오겠죠. 그죠? 샘플. 딱 샘플을 하는 거예요. 샘플. 켜 있는 동안에 계속 샘플 하다가 요 수치가 딱 커지면 여기 있는 요 차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홀드. 맞죠? 맞아? 그 다음에 다시 요 스위치가 딱 켜지게 되면, 요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샘플 해서 요거를 딱 따라가야 되는데, 요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리치가 생긴다 이 말이지. 왜 그리치가 생기게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의 전압이 여기에 있는 전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로 갈 거냐 0으로 갈 거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죠. 맞아요? 네. 그 노이즈가 탁 생기는 거예요.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는 순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로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압보다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압보다 여기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압이에요. 픽스 전압. 아까 여기서 샘플에서 홀드한 요 전압보다 V인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제로로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 이거 그려야 돼. 설명해 가면서.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샘플 했죠? 샘플해서, 여기서 홀드 했지? 그래서 샘플 하니까 여기 샘플로 쫙 올라갔죠? 맞아? 그 샘플. 그 값을 따라가다 스위치가 딱 꺼지면 홀드. 하나는 홀드는 여기에 요 캐패시터에 붙어 있는 요 값이고, 요 값은 요거는 그냥 입력단에서 들어오는 파란 선은 입력단에서 들어오는 그냥 안으로 신호예요. 그다음에 다시 샘플 딱 하니까 이 스위치가 딱 켜졌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요 빨간 값이고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피드백이 됐을 거 아니야. 이 값은 아날로그 값이니까 두 개가 비교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더 커지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가 더 커지니까 이게 그라운드로 뚝 떨어진다고요. 이거. 그라운드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커다란 노이즈 팩터가 그 안에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겠냐고. 죽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죽입니다. 스위치를 놓고 여기다가도 스위치를 또 달아요. 여러분들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 있지? 응? 걔네들이 이렇게 나무로 조각 맞춰갖고 그림 맞추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호랑이도 맞추고 어떤 데는 모두 맞추고 이러잖아.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지. 저거 같은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는데 저 녀석이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잘나고 머리가 좋아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첫 번째로 심플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름은 금방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난 저거 할 수 있어. 옛날에 해보니까 저거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회로도 똑같습니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저건 내가 옛날에 해봤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렵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맞춰놓고 보면 자기가 왜 맞췄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죠? 회로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딱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 앤 에러라고 하는 게 뭘 하든지 이것도 결국에는 샘플 앤 홀드 회로를 좀 더 개선을 시킨 거 아니에요. 뭐를 개선시켰어? 임피던스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임피던스 값을 높여놓고 나서 보니까 또 노이즈가 생겼어요. 노이즈 생기니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치를 없애기 위해서 또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이 회로는 약점이 없을까? 또 있어요. 그거를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보려면 이 회로를 갖고 막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까지예요? 몇 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오늘은 내가 이거 갖고 왔어. 레이저가 40년대, 50년대 2차 대전 할 때 미군과 소련에서 밤에 총을 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디바이스예요. 그러다가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용화를 첫 번째로 한 것이 옛날엔 이렇게 비싸서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값이 점점 싸지면서 처음으로 성공한 게 뭐였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뭐야? CD 플레이어예요. CD 플레이어가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비싼 거였어요.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오피앰프가 주먹만 했어요. 주먹 2개만 했어요. 741.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741 쓰지? 356 쓰나? 741?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낸 실험 실습비 반을 내갖고 사갖고 온 건데 우리 50명 학생의 실험 실습비 등록금 낸 거에 반을 주고 이거 741 샀었다니까 그때. 우리 만져볼 수가 없어서 비싼 거라 이렇게 쳐다만 봤지. 아 저게 그거구나. 어? 여러분들은 지금 실험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버려요. 이것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단가가 내려가니까 지금 이제 여기도도 쓰고 막 별거 다 합니다. 이것도 상이 조금 찌그러져서 우리 조교 보고 야 이거 좀 고쳐 갖고 와라 그러면 아 그냥 교수님 새 거 사시죠. 뭘 이걸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값이 싸졌어요. 이거를 약점이 없겠어요? 빨간색만 연구를 했을까요? 아니거든. 별의별 흰색 다 연구했거든. 그러다가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스테이블하게. 그래서 이걸 갖고 하다 보니까 좋거든. 그 이걸 막 써요. 그럼 막 쓰다 보면 뭐가 나타날까? 한계에 부닥칩니다. 빨간색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 한계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점이 크다. 멀리 못 간다. 전력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색깔 중에서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색깔이 뭘까? 또 근본적으로 다른 색깔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야 그거는 뭐 이러이러해서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아.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 박지? 값은 10배쯤 비싸요. 이게 10배쯤 비싸. 라이프 타임도 되게 짧아. 이거 한 10시간 이렇게 켜고 있으면 죽으면 이건 한 2시간만 켜고 있으면 배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가 죽어. 응? 죽는다고 그냥. 이렇게 3개 나와요. 그러나 장점이 되게 많아. 작다. 점이 작다. 이거 2개. 이건 지금 밝으니까 점이 크게 번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초점을 맞춰 놓게 되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점이 작습니다. 점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CD판에다가도 점을 여러 개를 찍어도 돼. 그치? CD로는 노래밖에 못하지만 요거는 영화까지도 넣어줄 수 있어. 블루 레이저로는. 블루 레이저라고 그러면 약점이 없을까? 또 있어. 그 약점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또 다른 대체 기술을 또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를 볼 때에도 야, 저걸 어떻게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 답답하면 딴 걸 만들었겠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 회사가 망한다. 라는 위기에 도달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는 말이죠. 자꾸 만들려고 연습해 본 놈이 만들어요. 연습 안 해본 놈은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건 언제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영어로 있었는데 잊어먹었네. 실패해도 좋은 거야. 실패해도 젊었을 때 실패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회로를 2회로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2회로로 나오고 2회로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2회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야, 저렇게 머리 좋은 놈들이 저렇게 많으니 나는 어디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야, 이거 만들어낸 놈이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 텐데 이거가 답답해서 못 쓸 지경이 되니까 이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황에 도달을 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잘 나오게 하려면 중간중간에 아이디어를 내는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랙티스가 그때 가서 하지 뭐 이게 아닙니다.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프랙티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프랙티스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 회로가 입력이 들어오고 스위치가 샘플 할 때 여기 있는 이 입력이 출력이 이렇게 와서 이거 입력과 아까의 출력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지? 아까 샘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까 샘플에서 홀드했던 그 신호와 지금의 신호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 이거야. 맞지? 크게 봐 대답을. 맞아? 지금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샘플 하면 이걸 딱 끊어버려. 클락이 2개잖아. 클락이 2개. You have to pay. 기술이 개발이 되면 you have to pay for the transistors and clock. 돈을 그만큼 써야 되는 거야. 면적이 넓어지고 전력도 더 많이 좋아지겠죠? 대신 기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전력 소모 그만큼 더 많이 쓰면 안 돼. 클락을 더 줄 수도 없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클락을 주게 되면 이 클락이 딱 켜지면서 이게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치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가 있다. 여기서 샘플 하면 샘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그대로 그냥 입력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홀드, 샘플, 홀드. 이렇게. 회로가 되게 동작을 잘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회로는 외운다기보다 그런 특성들, 스위치를 이용해서 회로의 특성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들을 자꾸만 낼 수 있는 이그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트랜지스터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가 딱 꺼지면 여기서 이렇게 차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젝션이 생기잖아요. 그죠?
인젝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회로를 개선을 해서 없애줍니다. 여기 요런 것들을 보면 요 캐패시터가 요 트랜지스터가 꺼졌을 때 여기에 있는 차지가 요리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있는 전압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거를 요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차지가 요렇게 가지만 여기 있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디스차지를 시키고 해서 요 스위치의 채널에 있던 차지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VGS-VTH가 되는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은 VDD V 인풋 이게 VGS가 되죠. 요 전압으로 되니까 여기서 델타 V라고 하는 놈은 쭉 계산을 해보면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샘플 앤 홀드 회로에서 이 차지 인젝션에 대한 영향을 1mV 이하로 만들려면 캐패시터의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테이지의 크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값들 여기서 주어진 이런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을 쭉 넣고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1mV보다 작아지려면 캐패시터의 값은 이거 이제 로드 캐패시터 값이 10피코페라 정도가 되는데 10피코면 사실 되게 큰 캐패시턴스거든요. 인테그레이트 할 때 10피코 만들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면적이 하도 커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뭐 약 6피코 정도로 또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옵셋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들 우리가 별 꼼수를 이제 다 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거에 없는 회로를 썼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옵셋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옵셋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여기에서 봤을 때 캐패시티브 로드 여기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 로드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여기에 있는 버추얼 그라운드의 값이 더 아이디얼하게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또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값을 치른 게 바로 이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냥 뭐 캐패시터 하나 만들고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면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회로를 만들으라고 그럴 때 면적을 진짜 요만큼을 줘. 그 안에다 이걸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정말 텔레비에서 나오는 묘기 대행진 하듯이 조그만 라면 상자 같은데 몸 구겨서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짓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회로를 가지고 어떻게 구겨가지고 저 안에다가 이 회로 이런 오프앰프에다가 캐패시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별짓을 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트랜지스터가 뭐 한 몇십 개 정도가 되면 머릿속으로 막 구상이 될 텐데 트랜지스터가 몇백 개가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주차하는데 봤죠? 주차 전문하는 사람들 봤죠? 차를 얼마나 빨리 넣다 뺐다 하면서 그 차를 정리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회로만 가지고 그걸 한 1년, 2년 정도 거기 그 연습을 하고 머리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숙제를 내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야. 내가 막 쪼으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때마다 이게 정크일까? 아니면 굿 아이디어일까? 하고 헷갈리게 될 텐데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정 내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이게 정크냐 아니냐가 결정이 날까?
어떻게 하면 돼? 만들어 보면 돼요. 근데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비싸요. 몇 천만 원 들어가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면 이상한 놈이지. 어떻게 할까?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될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으로 될 것 같으면, 자, 한두 사람하고 의논을 좀 해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괜찮을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 넣는 거죠. 알겠죠? 아이디어를 내서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실험 결과인데, 야, 이 캐패시터를 줄이면 내가 다른 걸 뭘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이지? 그래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진짜로 될까? 혹시 피드백이 잘못돼갖고 이거 어디 가서 아웃풋이 떡이 되도록 VDD에 가서 붙어버리거나 그라운드로 가서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피드백 루프가 걸려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스파이스로 한번 돌려보세요. 스파이스 파라미터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저 인터넷에 저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게요. 스파이스 할 수 있지? 실험 시간에 다 하죠? 네, 한번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이스로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세요. 샘플 앤 홀드 회로를 했잖아요. 그 샘플 앤 홀드 회로가 스위치에다가 오프앰프 하나 달아놓으면 샘플 앤 홀드가 됐죠? 맞지? 약점이 생기죠? 뭐가 약점이었어요? 인풋 임피던스가 변하죠. 그래서 그 인풋 임피던스가 작게 하기 위해서 오프앰프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서 여기서 들여다봤을 때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도록 안정되게 동작을 시키죠. 맞아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그리치가 생겼어요. 그죠? 노이즈가 생겼어요. 비교 샘플 할 때마다 노이즈가 팍팍팍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또 달았어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또 문제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도 쓰고 별 문제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풀리 디퍼런셜로 갑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있으면 두 문제를 똑같이 갖다 놓고 캔슬아웃 시키자. 가장 간단한 거죠. 그 대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두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배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배의 면적이 들어가고 두 배의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 실용은 쓰지 말고 그래도 좋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지죠, 회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회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막 반복이 돼 있어요.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놈이 보면 와, 이건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구나. 근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해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천만 번이 쓰여. 회로 안에. 모르는 놈이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회로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알겠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